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막 퇴근을 하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저는 집에서 푹 쉴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말마다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여자라면 집순이, 남자라면 집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집순이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집돌이인지 집순이인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한국의 목욕탕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대해 소개한 적 있어요.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의 목욕탕 문화인 찜질방과 때밀이 그리고 사우나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목욕탕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한국의 목욕탕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목욕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옛날부터 운영하던 그런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 느낌의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스파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집 근처에 대중목욕탕이 있는 곳은 필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이면 엄마 손을 잡고 이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예전 같은 공중 목욕탕, 대중 목욕탕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찜질방, 스파, 사우나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단골들을 위한 목욕탕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 근처에 목욕탕이 있으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 목욕탕 근처에 가면 나는 향이 있어요. 약간의 오이 냄새? 근데 저는 그 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여러 추억을 떠올리게 되어 좋더라고요. 목욕탕은 보통 남탕과 여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입장료는 목욕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목욕만 할 건지 아니면 찜질방 시설도 이용할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해집니다.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기본으로는 수건과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만약 내가 찜질방도 이용한다고 하면 이 찜질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옷도 함께 제공이 돼요. 그리고 목욕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기본 용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남편과 얘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남자 목욕탕에는 샴푸, 바디워시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녔던 목욕탕들에서는 여탕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래도 분실에 대한 위험 때문인지 그런 것들이 공용으로 놓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탕에 가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욕탕에 갈 때는 자신의 개인 용품을 준비해 갑니다. 평소 내가 씻을 때 사용하는 샴푸, 바디워시, 헤어 트리트먼트, 린스, 비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 외에도 칫솔, 치약, 바디 로션처럼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들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다행히도 목욕탕에 헤어 드라이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헤어 드라이어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목욕탕에는 요즘 찜질방도 있고 사우나도 있어요. 이 찜질방과 사우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찜질방이란 목욕탕과 휴게 공간, 즉 쉬는 공간이 합쳐져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찜질방을 이용할 때는 목욕을 마친 이후에 휴게 공간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휴게 공간에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이전 찜질방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찜질방 안에는 황토방, 얼음방, 소금방 등등 다양한 종류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갈 때는 방의 이름 옆에 온도가 함께 써 있어요. 그 방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특히 찜질방 안에 있는 시설 중에 불한증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굉장히 덥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얼음방도 있어요. 얼음방은 말 그대로 얼음처럼 아주 차가운 곳입니다. 내가 황토방에서 뜨거운 곳에서 땀을 쫙 뺐다면 얼음방에 가서 차가운 곳에서 다시 온도를 낮춰주고 다시 황토방에 가서 온도를 높이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사우나는 보통 목욕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찜질방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따로 있고 다른 별도의 공간에 찜질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사우나는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 안에 작게 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는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고 더위를 잘 못 견디는 분이라면 혹은 저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이 사우나를 이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 경험은 이따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꼭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때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는 때밀이 또는 떼수건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떼수건은 말 그대로 내 피부에 있는 때를 벗길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목욕을 하면서 몸을 불렸다면 이 떼수건을 이용해서 내 팔과 다리 곳곳에 있는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좋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떼수건을 사용했어요. 특히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이 떼수건을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아파서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처음 자취를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 떼수건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가서 떼수건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는 매주 때를 미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때를 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이 때라는 건 밀면 계속 나오고 아예 밀지 않게 되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를 민다는 행위 자체가 한국에 있는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때밀이까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내가 때를 직접 밀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새신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새신사는 누군가의 때를 밀어주는 사람을 말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새신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목욕탕에는 여전히 새신사가 남아 있어요. 대형 목욕탕이나 때밀이 코너에 가면 목욕을 하면서 이 때밀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시간에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예요. 내가 직접 침대 같은 곳에 누워서 온몸 구석구석 때밀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이 새신사님께 때밀이를 부탁해 본 적은 없어요. 이어서 여러분이 찜질방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도 소개해 볼게요. 저는 찜질방에 대해 생각하면 꼭 구운 달걀과 식혜가 생각나요. 평소에 집에서 삶아 먹는 달걀은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이 찜질방에 가면 맥반석에서 구운 갈색의 달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 집에서 먹는 달걀은 조금 부드러운 편이라면 맥반석 달걀은 탱글탱글한 달걀이에요. 이런 계란을 먹을 때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이마에 달걀을 탁 깨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프긴 하겠죠. 그리고 달걀만 먹으면 목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식혜를 마셔주면 이 묵은 갈증이 싹 사라집니다. 또 목욕을 하고 찜질도 했으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를 먹으면 그 갈증이 싹 해소가 됩니다. 보통 찜질방에 가게 되면 구운 달걀, 군계란과 식혜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찜질방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 군계란을 까먹는 재미가 특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는 함께 TV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찜질방에 가면 엄청 큰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3355 모여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찜질방에는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수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은 내가 목욕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한밤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용만 하는 경우와 잠까지 자는 경우 금액은 조금 다른데요. 잠을 자는 사람들을 위한 수면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만화방이 있거나 게임방, 그리고 마사지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대 시설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을 새서 이용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와서 추억을 쌓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기도 해요. 저는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밤을 자지는 않았고 친구들과 같이 찜질방에서 수건으로 양머리도 만들어서 쓰고 같이 사진도 찍고 구운 달걀도 먹고 식혜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찜질방, 목욕탕을 처음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두 벗는 문화입니다. 한국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모두 벗고 들어가야 해요. 저는 어릴 때는 목욕탕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물론 때밀이가 아프기도 하지만 다 같이 벗고 들어가는 걸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바짝 수영을 배우게 되면서 목욕탕을 매일매일 다녔어요. 처음에는 또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니까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많았는데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저 씻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남들도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겠구나 라는 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고 신경 쓰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탕에 들어가기 전에 꼭 샤워하고 들어가기. 씻는 자리에 물건 올려놓지 않기.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기.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되겠죠. 사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드라마 속에서 찜질방을 이미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이 찜질방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찜질방은 이런 곳들이 있어요. 서울 용산에 있는 드래곤힐 스파, 동대문에 있는 스파렉스, 대구의 이천 스파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여행을 왔다면 지역과 함께 목욕탕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목욕탕과 찜질방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찜질방 추천이라고 검색을 한다거나 인천 찜질방 추천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찜질방에 가게 되면 사람이 정말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운 달걀과 식혜뿐만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에 가게 되면 미역국을 사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사우나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손과 발이 좀 차가운 편이에요. 추운 겨울이 되면 늘 손과 발이 차가워서 힘들었어요. 그러던 제가 지난 겨울에 사우나를 잘 이용하면 이 수족 냉증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사우나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냉탕에 조금 들어가서도 식히고 다시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고 다시 냉탕에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수족냉증을 없앨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인의 지인이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팔랑귀인 제가 그 말을 듣고 실천해 보러 사우나에 갔습니다. 팔랑귀라는 말은 귀가 얇은 사람을 말해요. 이 귀가 얇다는 표현은 귀의 두께가 얇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잘 휩쓸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가 그 당시 새벽 수영을 다녔어요.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하는 수영이었는데 수영을 쉬는 날에 씻으러 목욕탕에 간 거죠. 첫날에 갔을 때에는 사우나 안에 두 분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다가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탕에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별일 없이 나왔어요. 처음 사우나에 갔을 때 큰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은 저는 다음날에 또 혼자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사우나에 갔을 때는 그 안에 저밖에 없었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버틸만 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더 뜨겁고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사우나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씻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의 빈혈 느낌?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맞으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제가 휙 쓰러진 거예요. 그때가 출근 준비를 할 때였으니까 다들 주변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쓰러진 걸 보고 다들 달려와서 저한테 혹시 지금 쓰러진 거냐고 물어봐 주시고 저를 밖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나를 이용할 때는 저혈압인 사람은 이용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저혈압이 있는데 요즘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우나에 갔거든요. 이 수족 냉증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롱한 기분을 이기지 못해서 밖에서 한 5분?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확 쓰러졌으니까 몸에 물이 막 묻어 있었는데 많은 어른분들께서 저한테 이 수건 쓰세요 하면서 수건도 갖다 주시고 밖에 앉아서 물도 마시라면서 물도 주시고 그런 따뜻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치원생쯤 되었을 때 주말마다 엄마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갔어요. 그때 제가 천천히 걸어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기에 미끄러졌는지 슉 하고 뒤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는 뭔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늘 넘어질 때마다 정말 슬로우 모션에 걸린 것처럼 그 풍경이 슝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땅에 박았는데 그때도 많은 어른분들이 달려와서 청심환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갈 때는 꼭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튼 어릴 때의 경험과 최근에 사우나에서 쓰러졌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우나에 가지 않는 게 더 괜찮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 조심해서 시설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친구랑 후쿠오카에 있는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일본은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후쿠오카에 있는 료칸을 갔습니다. 그 료칸은 밖에 있어서 몸은 차갑고 물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서 그런 빈혈, 저혈압 증상이 있진 않았는데 한국의 목욕탕은 막혀있는 공간에서 탕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몸이 계속 뜨거워지기만 하다 보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체질을 가진 분들이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목욕탕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목욕탕과 찜질방은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라 땀을 빼고 몸을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복합 공간이에요. 외국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한 번 경험해 본다면 다시 찾게 되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릴 때 목욕탕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먹었던 붕어빵이 생각날 정도로 목욕탕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온다면 한국 목욕탕에 가서 찜질방도 이용하고 거기서 구운 달걀도 먹고 시원한 식혜까지 드시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사우나는 어떤 문화인지 그리고 사우나를 하고 나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나라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문화가 있다면 찜질방 문화에 대해서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늘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문화를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